코먼 소스 증폭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먼 소스 증폭기는 지금 Q1 소자가 코먼 소스 증폭기인데요. 소스가 코먼이고 여기 입력이 인가가 되고 여기 출력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바이어스는 Q2 커런트 미러로 인가를 하게 되는데요. Q3가 레퍼런스와 Q3에서 레퍼런스 전류를 형성을 해서 이게 게이트 잔압을 빌드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Q2 소자의 게이트 잔압이 고정이 되고 여기 전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코먼 소스 증폭기는 여기에 인가된 DC 잔압을 여기 그 VO가 VDD의 센터에 오도록 VI DC 잔압을 결정한 다음 스몰 시그널 입력을 인가를 해서 여기에 VO가 DCVO는 VI에서 형성이 되고요. 이 스몰 시그널 VI에서 출력 잔압 VO가 스몰 시그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스몰 시그널 VO와 VI가 저희들이 계산하려고 하는 전압이득 AV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도메인 측정과 타임 도메인에서 구형파 측정을 이용을 해서 주파수 특성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먼 소스 증폭기의 주요 정보는 먼저 동작점 정보. 동작점 정보는 VI와 VO, 전압은 VI와 VO에 해당하고요. 이때 VO는 이 DC 전압, 여기 VI와 VO는 동작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DC, 여기도 DC 전압에 해당합니다. 동작점 전압은 VDD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에 오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로 2분의 VDD, 2분의 VDD가 되도록 하는 입력 전압 VI를 찾아서 동작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 흐르는 전류 ID1, 이 ID1은 주로 Q2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 레퍼런스에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알게 되면 그 Q1 소자의 트랜스 컨덕턴스 값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드에 붙어 있는 저항은 Q1 소자가 가지고 있는 R01 그리고 Q2 소자가 가지고 있는 R02 이 두 개의 병렬 값에 의해서 아웃풋 저항이 정해지고 여기에 트랜스 컨덕턴스 값과 이 둘의 병렬 저항 값에 의해서 이 AV 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전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Q1 소자의 입력과 출력의 그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Q1 소자의 IV 특성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력 전압 VO, VO는 여기 전압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VDS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VDS1이 출력 전압이고요. 입력 전압, 여기 입력 전압이 여기 게이트 전압인데 게이트 전압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면 컷오프 영역에서 턴온 되는 지점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입력이 낮을 때는 컷오프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입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 IV 커브가 이렇게 모스펫 IV 커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파란색이 입력 전압에 따라서 이 그 I1, Q1 소자의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ID1을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2 소자인 경우에는 게이트 잔압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게이트 소스 잔압이 고정이 되어 있고 출력 잔압에 따라서 VDS가 바뀌게 됩니다. 출력 잔압이 낮아지게 되면 VDD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차이, 이 전압 차이가 VD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전압이 내려올수록 트라이드 영역에서 이게 스트레이홀드 이상으로 켜져 있거든요. 이 다이오드 커넥션 때문에. 그래서 트라이드 영역에 있다가 VO가 낮아지면 새추에이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에 VO 전압이 높으면 VDS가 작아서 트라이드 영역에 있다가 VO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여기 지점이 VO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VDD에서 VG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압이 뭐냐면 여기 전압 차이입니다. 여기 전압 차이를 threshold로 빼게 되면 P-타입 threshold로 빼게 되면 절대치를 취하는데 이거 저희들이 오버볼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압이 VDD에서부터 오버볼티지만큼 떨어지게 되면 이 트라이드 영역에서 새추에이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추에이션 영역으로 쭉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커브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출력 전압입니다. 왜냐하면 I2와 I1이 같아지는 지점, 지금 여기 그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ID2입니다. 이 ID2는
Q2 소자가 만족해야 될 전류입니다. 그리고 ID1은 Q1 소자가 만족해야 되는 전류인데 두 개가 시리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아웃풋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Q1 소자는 꺼져 있습니다. 이게 낮으면 Q1 소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전류가 제로입니다. 여기도 전류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커브와 이 커브가 만나는 지점, 여기서 VO가 VDD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입력이 낮은 경우. 여기 입력과 출력에 대한 커브인데요. 여기 입력과 여기 출력에 대한 이 둘의 커브를 그려놓는데요. 그게 이 입력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출력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텐데, 처음에 입력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Q1 소자는 꺼져 있고 Q2 소자는 트라이드 영역에 있어서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게 되는데요. 두 번째 구간에 오게 되면 Q1 소자가 켜집니다. 켜지면 이렇게 따라오겠죠.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압이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A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그 구간이 바로 입력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 출력 전압이 여기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트라이드 영역이 있는 구간이라고 그랬고요. 이 전압의 차이, 이 전압 차이가 바로 Q2 소자의 오버볼티지 크기입니다. Q2 소자는 이 소자를 나타내죠. 그죠? 게이트 전압이 고정되어 있는 이 소자의 오버볼티지 차이만큼 떨어진 데가 이게 OA입니다. 아웃풋 A 지점, 여기를 지점 A 지점이라고 적었는데 A 지점의 입력을 VIA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IV 커브가 여기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이제 그 P채널이 Q2 소자인데요. P채널, N채널이죠. P2 소자가 트라이드 영역에서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넘어가는 바운더리에 있게 되고요. N채널은 액티브 영역에 있습니다. N채널은 이 지점이라면 액티브 영역에 있게 되겠죠.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입력을 더 높이게 되면 A에서부터 B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입력이 조금 변해도 기울기가 굉장히 스티프한 영역을 지나기 때문에 B 지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B 지점의 모양을 보시면 P채널, Q2 소자는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고요. Q1 소자는 세츄레이션과 트라이드 리전의 바운더리에 있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B 지점입니다. 그래서 B 지점은 여기가 VOB에 해당하고요. 그때 해당하는 입력이 VIB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기 지점입니다. 그래서 VOB와 VIB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구간은 P 채널도 세츄레이션 영역, N 채널도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게인이 큰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B 구간이 증폭기로 동작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을 더 높이면 P 채널이 커브를 따라가고 N 채널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출력이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이 네 번째 구간입니다. 그래서 P 채널은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고 N 채널은 트라이드 영역에 있게 되는 그런 위치의 IV 커브가 되십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증폭기로 동작을 할 때는 VDD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지점의 바이어스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V 아웃풋 Q 지점, 동작점, 여기를 해당하는 입력을 우리가 VIQ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압 이득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점은 대체로 입력의 센터 정도, 그러니까 이 지점 센터 정도에 인가를 해서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압 이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그 증폭기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코먼 소스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하기 편하기 위해서 로드 쪽에다가 저희들이 1나노 페럿 정도의 캐패시터를 달고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출력에서 보이는 저항이 바로 이 저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CL과 이 두 개 저항에 의해서 스타인 콘스탄트가 만들어지고 이게 3dB 코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쪽에 있는 인트린직 딜레이들이 있긴 하는데 도미넌트하게 이 로드 캡, 저희들이 큰 캡을 달 거니까요. 로드 캡에 의해서 주파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3dB가 이렇게 주어질 텐데요.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형파에서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하게 되면 라이징 타임의 2.2배 정도가 라이징 타임은 시정수의 2.2배 정도 되는 값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이 라이징 타임을 알게 되면 이 라이징 타임으로부터 3dB 코너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직접적으로 이제 보데 플롯을 측정을 해서 3D 프리퀀시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비교해 가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